특징 중 하나만 꼽기엔 좀 아쉬운데요. 하나 더 살펴보자면 또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SPG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SPG라는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100%가 넘게 상승을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SPG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SBB테크도 있고 또는 뭐 로보티즈도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사실상 생산할 수 있고 또 현대도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아니면 감속기 이와 같은 부품들을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뭐 리니어 모터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로봇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또는 이제 피지컬 AI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회사 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에는 이제 코카콜라 또는 의료 장비와 관련된 회사에 동사의 어떤 감속기라든지 부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로봇 시장이 좀 팽창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동사의 부품이 더욱더 수요를 크게 일으키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그래도 제가 이제 정보방을 통해서도 같이 이제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안내드린 시점 대비했을 때 보니까 한 18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자, 이 종목 그런데 제가 왜 다시 한번 또 보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로봇은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쪽은 이제 테마가 아니다, 섹터다. 우리가 금융 섹터, 조선 섹터 아니면은 뭐 화학 업종 섹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종의 지수가 어떠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상 로봇도 하나의 섹터로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야 아니면 삼성중공업 주가가 얼마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두산 로보틱스가 되었든 현대차가 되었든 아니면 현대오토에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하나의 섹터로서 투자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 SPG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가량을 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고 지금 현재 중요 가격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7만 1,000원대를 이탈치만 않는다라면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고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뭐 저로 인해 좀 보유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신 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서 누리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SPG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추후의 전략들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 이제 개별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종목 현대오토에버 현재까지 35% 정도 수익 좀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절은 좀 됐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매수 진입이 돼서 또 어떻게 수익을 챙겼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가족방에서 이제 같이 거래가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구간 내에서 물량을 좀 모았었습니다. 물량을 모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CS2026이 이제 개최가 되는 것은 이미 전년도 12월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들이 항상 우리가 CES 하면은 앵커님 뭐가 생각나세요? CES 하면 생각나는 거요? 네. 너무 뭐 많죠. 이슈가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매년 나왔을 때 보통 네. 이슈화가 되는 것들. 왜 우린 대화가 안 되죠? 아니 질문을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매년 C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계속 이제 로봇이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경쟁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경쟁하는 거요? LG 디스플레이랑 디스플레이 경쟁. 이래도? 네. 자, 그래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뭘 물어보고 싶으신지 어떤 대답을 삼성전자랑 원하시는지 아시는 분? LG전자가 디스플레이가 플렉시블이냐 아니면 누가 더 얇게 하냐, 네. 누가 더 선명하게 하냐, 네, 더 네, 네. 크게 하냐 이런 네, 거 네, 경쟁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그렇게 디스플레이에서 뭘 경쟁하느냐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답인데. 답을 질문하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25년도 CS랑 24년도 CS, 23년도 CS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다 기사 보시면은 딱 제목은 딱 그거였습니다. 누가 더 얇게,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선명하게, 누가 OLED를 활용하는가, 누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찌 본다라면은 더욱더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가, 아니면 플렉시블, 접었다 폈다, 아니면 늘어났다 줄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극비 보안에 붙여져 가지고 사실 국내에서도 공개 안 하고 CES에서 갑자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짜잔하면서 엄청난 디스플레이를 공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CES 2016과 관련돼서는 그러한 뉴스가 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뭐냐면은 현대차, 버선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시연 예상이 된다.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이 어떠한 로봇들을 공개할 것이다. 이번 CES는 무조건 시작부터 끝까지 AI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주주비책이라든지 뭐 8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되는 로봇 사업은 많이 있어요. 뭐 의료용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뭐 서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다크 팩토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24시간 체제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계속적으로 돋보이게 될 것이고, 자,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것이 가장 크게 빠르게 매출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좀 매수를 했던 케이스였는데, 이 종목이 앞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했을 때 35%였는데 장중에 뜬금없이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이 차트상을 본다라는 분봉상에서 대략 2시경쯤에 순간적으로 약 한 400억 원어치의 매수 물량이 정말 순식간에 들어왔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현대차도 한 8%대까지 급등, 갑자기. 그리고 현대위아도 갑자기 20%대까지 급등. 이게 많은 분들이 벙 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35에서 한 45% 이상 급등한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면은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뭐 언젠가는 사명을 바꿀 것 같기는 해요. 현대차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느낌을 주는 다른 뭔가를 좀 붙여서 바꾸긴 할 텐데,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현대차, 뭐 현대위아가 됐든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오토에버가 되었든지 간에 저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어떤 우상의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중소형 개별주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사서 급등 양봉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음봉 하나만 나와도. 그런데 요즘 시장은 여러분들 어쨌든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이고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적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니만큼 이와 같은 종목에서 한번 추세가 바뀌고 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내 매수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주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QR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22% 정도 수익을 좀 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공략을 하셨을까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제 아마 앵커님하고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주 언급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은 뭐 하나 시스템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간 내에서 물량을 좀 모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근래 들어서 오늘은 프로그램이 200만 주 이상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에 앞서서 1월 2일 즉 연초서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독보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보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식은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싸게 사주는 정말 겁없는 정말 뭉칫돈을 들고 있는 주체들이 프로그램 아니면 외국인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물량을 매수해 준과 동시에 저 역시도 이렇게 오늘 정말 엄청난 급등을 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는 못하죠. 저도 사람인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최소 15% 이상은 급등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물량을 좀 모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한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니면 뭐 현대로테,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금속의 어떤 장비를 만들어요. 그렇죠? 무기 체계를 만들어요. 정말 정밀하게 잘 작동하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동하고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들 것인가?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정말 중요하죠. 뭐 제가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주식 차트의 보조 지표의 상당수는 전쟁, 2차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 전쟁 그 당시에 포를 정확하게 상대 진영에 맞추기 위해서 개발된 수학 공식들이 적용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스타캐스틱 같은 보조 지표들 그런 것들이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 방산 체계에 있어서 정말 영웅과 같은 핵심적인 것은 지금 동사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하나 그룹과 관련돼서 뭐 로켓이든 아니면 전차든 아니면은 뭐 해운 쪽이든 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유지 보수하고 있고 안정화도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 작성하다가 오류 나면은 그냥 문서 날려버리면 그냥 뭐 재수가 없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자, 실전에서 전쟁 중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뭐 어떤 에러, 버그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무결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개발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 실전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오늘 이후로도 저점을 높여주는 추세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까지도 한번 수익들 다시 돌아봤습니다. 함께 이렇게 수익들 챙겨보실 분들은요.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다음 종목들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 오늘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상 노트로 넘어가 보시죠.